어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하면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 진행했거든요. 잠시 보도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출정 시에는 윤호개인 세력은 물론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도 참석했습니다. 도보 행진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급하게 장외투쟁을 결정한 탓에 국민의힘은 집회 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도보 행진에 나선 의원들은 거부권 요구 깃발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서 구호를 하거나 지금 저희가 피켓도 못 들고 있습니다. 침묵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신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친 건 윤호개인 등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성조기와 윤석열 복귀 팻말만 노출되면서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개인 세력을 따라가는 촌극이 연출된 겁니다. 한 재선 의원은 사법 파괴 깃발은 하나도 없다며 우리가 성조기와 윤호개인 깃발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검은 마스크와 사법개혁 규탄 손팻말이 준비됐는데 이때도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이거 들어도 돼? 네네. 이조국에서 하라고. 약 3시간 만에 청와대 사랑제에 도착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순방으로 주인 없는 청와대를 향해 거부권 행사를 외쳤습니다. 끝내 밀어붙일 경우에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보면 집회 신고를 못해서 침묵 행진을 했는데 윤호개인 깃발, 성조기까지 등장하고 뭐 윤상현 배신자 이런 구호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한 80명 정도 참석했다가 마지막에는 50명 정도만 남았고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순방 중인 대통령의 빈집을 털려다가 윤호개인한테 본진을 털린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당이 다사가 좀 빠져 보였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형식이라든지 내용 모든 것이 적절하지 좀 않았다. 그렇게 좀 보여요. 어떻게 집회 신고를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실수고 당이 지금 생각이 딴 데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실무적으로도 챙기지를 못한 것이고 또한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들도 뭘 모르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결정이 됐더라도 이거 집회 신고 못했는데요. 이거 제대로 집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 연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행했다라는 것은 좀 내용상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투쟁하는 게 이재명 독재 그리고 또 하나는 헌정수호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긍정평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독재 이 프레임이 과연 먹힐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보셨지만 윤호개인 세력이 함께 했잖아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법을 파기하려고 했던 그런 윤석열을 지금 옹호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그런 정당에서 헌정수호를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이게 설득력이 먹히겠습니까? 어제 그 행진에 참여했던 의원분 중에 한 분이랑 통화를 했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다가 욕 뒤지게 얻어먹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진짜 욕 정말 많이 얻어먹었다고. 윤호개인 지지자들이? 아니요. 그 자기네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되게 뭐 냉소적으로 보고 되게 썰렁하고 하여튼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좀 뭐 하는 거야 막 이러한 그러한 눈빛을 보내가지고 되게 비참했고 욕 돼지게 얻어먹었다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섭 쓰레기 이런 단어가 진짜 떠오르더라고요. 허섭 쓰레기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표준어예요. 허섭 거기서 이제 좀 변형돼서 허접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 네. 허섭 쓰레기가 이제 좋은 것은 버리고 남아 있는 게 남루한 물건들 뭐 이런 거를 허섭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당이 허접해졌어요, 진짜. 일처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뭐 일련의 과정들이나 이게 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지 이미 망했는데 아직도 망할 게 남았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제 이제 저는 뭐 저도 영상으로 보거나 기사로 봤으니까 진짜 이런 총국도 총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국회 앞에서 저거 시위 한번 하고 저 영상 한번 찍고 끝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집회 신고도 안 했는데 집회 신고를 하려고 저렇게 이제 도보 행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시위 구호도 못 외치고 이것도 못 하고 이랬는데 여기 윤어게인 오고 그러니까 의원이 처음에는 80명이었는데 끝날 때는 50명만 남았어요. 30명이 부끄러워서든 뭐든 다 이탈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여기 뭐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다 이탈해 버리고 그러니까 청와대를 압박하러 간 게 아니라 윤어게인에 의해서 국힘이 압박을 받았어요. 어저께 보면은. 그러니까 어제 윤상현 배신자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신동욱, 양양자 막 이렇게 막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선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런 언급을 한 사람들 이름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무슨 장동혁 팬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고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약간 울먹이면서 얘기하니까 막 장동혁 화이팅, 장동혁 힘내라 막 그러고 뭐 배신자들 장동혁 배신하면 너희들 다 낙선이야 막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조기는 왜 들고 가는? 와 진짜 제가 데일리안 기사를 이거 스케치한 기사를 봤거든요. 네. 데일리안이 뭐라고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40대 박모 씨는 여기가 미국은 아니지 않느냐.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30대 오모 씨는 혐오스럽다. 이런 거를 데일리안이 기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수 언론에서도 얼마나 허접했으면 이런 걸 썼을까. 진짜 망했구나 진짜 국힘. 와 진짜 참 안타깝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장외투쟁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 게 결기를 보이려면 뭔가 결기가 보여야 되는데 조용히 약간 봄나들이 하는 느낌. 이렇게 도보 행진을 하는데 뭐도 없고 옆에서는 뭐 윤어게인 외치고 막 장동혁 외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나들이를 나온 건가 싶은 약간 그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고. 걷기 대회 같은. 걷기 대회. 네. 날도 좀 좋았어요. 9km 정도 걷기 대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당이 망가져도 너무 크게 망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무능력한 당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느닷없는 결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뭐 대통령과의 오찬 이런 것도 그냥 느닷없이 그만뒀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문제도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 보이고 당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놓고도 어수선하거든요. 맞습니다. TK 지역 일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경북 지역 8개 시의회 의장단은 반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당론으로 의견 좀 정해달라. 너네 당 내부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되지 않았냐 이 점을 지적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충남 대전 통합법도 함께 처리하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게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원내대표기도 하고 경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무능력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완전히 말려버렸다. 민주당 페이스에 말려버렸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과연 될까.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3월 달에 임시국회 원포인트 열어서라도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전 충남 통합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충남 도의회도 좀 반대가 많고 충남 도민 같은 경우 여론조사해 보면은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대전시장이라든지 충남 도지사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운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 때 유리한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보셨는데 당론으로 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전 충남도 반대면 반대 당론으로 딱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과 안 되고 뭐 대구 경북은 8개가 지금 군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그것도 정리를 하고 와라.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일단은 저는 반대하는 군이 있으면은 그거는 설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게 설득이 잘 안 됐을 경우에 행정통합이 실패한 데가 대표적인 데가 전주랑 완주 여기가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도 있고 마창진이 지금 창원으로 통합됐죠. 마산 창원 진해가. 네. 근데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마산하고 진해는 반대했거든요. 약간.
근데 지금 결과가 안 좋아서 여기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그때 반대했다 이런 여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여론을 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어쨌든 찬성면 찬성, 반대면 반대 명확하게 국힘의 입장이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선거운동하기 편하죠. 민주당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대전 충남에서 국힘이 반대 딱 했어요. 그러면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20조 받을 거를 국힘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싹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말리기 싫어가지고 지금 국힘은 계속 뻗팅기고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대구 경북은 결국 통과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 국힘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영남일보가 먹으로 이렇게 까맣게 캄캄한 미래 가지고 이렇게 보도까지 하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야당은 막았고 이렇게. 이게 돈이 얼마나 이게 크냐면은 대구의 올해 예산이 11조 7천억 원이에요. 경북의 예산이 12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럼 둘이 합치면은 2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 경직성 예산을 빼놓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게 각 5천억 원 정도면 합치면 1조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5조 원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량껏 쓸 수 있는 거를.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 지금 진짜. 야 정치 진짜 무섭게 잘한다 전 그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댓글로도 얘기하는 게 본인들끼리 지금 손발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요. 누구더러 뭘 해달라 말라 하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만약에 충남 대전을 통합하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가 유력한 상황을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과 협상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 불출마 선언을 거론하기도 했던 거라는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 충남 통합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탐하기 위해서 이걸 접근한다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보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이 큰 문제가. 그래서 참 이러한 상황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 소장님은 이 통과 어렵다? 대전, 충청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대구는요? 대구, 경북은 그것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자꾸 경북 쪽, 위에 쪽에서 계속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심적으로 대구, 경북 분리선거를 해야 그래도 좀 두 개는 우리가 건질 수 있지 않느냐, 단체장.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야 막 이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게 쉽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구 경북은 될 거라고 보고요. 대전 충남은 저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이미 이제 강하게 지금 그 지자체장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구 경북은 이게 다 셈법이 다른데 사실은 대구는 대구만 치르면요 잘하면은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지. 예.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가 여론조사 이런 거 저런 거 돌려보면은 잘 나오거든요. 아직 이제 양자대교 후보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가상 양자대교는 잘 안 나오지만은 대구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으로 같이 합쳐서 하면은 어쨌든 민주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합치자는 얘기도 있고 또 후보들 중에서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추경호 의원이 잘 나오는 게 꽤 있어요. 근데 추경호 의원이 인지도가 경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주호영 의원이 한 2, 3등 하는데 합치면은 인지도가 주호영이 더 높으니까 주호영은 지금 로텐도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 찬성하죠.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위하고 있어요. 주호영 난 국회 부의장이 지금 시위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이 모양새가 어쨌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쨌든 최근에 투표를 의원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통합 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주에. 지금 이런 와중에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무더기 제소가 됐어요. 네. 근데 서무시장 같이 동행했다. 한동훈 전 대표 동행했다 이유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한동훈 쪽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라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고성국 씨가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 지령을 또 충실히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징계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범적으로라도 좀 징계를 해가지고 새가 불려나가는 것을 좀 막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반작용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징계하냐? 우리 더 한동훈을 통해서 더 많이 뭉치겠다. 그럼 부산에는 내가 일부러라도 가겠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그랬잖아요.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더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발을 더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자꾸 분열을 스스로 일으키고 지지세를 깎아먹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심합니다. 장동혁의 이제 협박 정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협박 정치가 지난 1월에 대표 직 걸고 당원 투표 해보자 이렇게 쫄리면 돼지시던지 약간 이 모드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쓰는 것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무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거는 길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석화처럼 해치우고 당을 장악하고 이 협박 정치는 길게 가져가면은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작년에 한동훈 징계부터 하지만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7개월, 8개월째 지금 협박 얘기가 계속 협박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징계한다, 또 징계한다, 또 징계한다. 최악이다 이거는. 이러면은 다들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이 하나가 되기는 어려워도 본인의 리더십이 너무 흔들리는데 이 징계 카드를 이렇게 계속 쓰는 게 맞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제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부수적인 문제다. 전국을 다니면서 상식적 다수가 진짜 다수라고 자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저를 지긋지긋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나 도구로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던데 장 소장님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좀 재미없는 인터뷰라고 평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라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한동훈 대표처럼 이제 대통령 꿈이 있고 큰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 우파를 위한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한 어떤 자기 희생적인 결단 그리고 어떤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결기 있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단히 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듣는 내내 좀 그냥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부수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그게 전 전적인 문제라고 봐요. 거기서 이제 6월달 재보궐선거제형 나오면 배지 달아가지고 본회의장 앉아가지고 나의 세를 불려나가겠다.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도구로 써달라고 탄핵의 바다를 넘는 도구로 써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을 잘하시고 AI처럼 이렇게 원칙론적인 얘기 잘하시지만 정치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주는 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준비해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혹평 아닌 혹평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한테 혼났어요. 아니요, 혼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밀당의 귀재예요. 왜요? 또 한동훈 칭찬도 했다가 또 엄중하게 꾸짖었다가 이러면서 한동훈계를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했다 하는데 뭐 댓글에 하여튼 그냥 장성철 XX 뭐 죽어라 저도 그냥. 너무 이제 단어가 모호하다 이런 얘기했다가 너는 우물가 가서 숭늉을 찾아라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는 댓글이 막 달렸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성철 소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어디에 나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은 솔직히 간 보고 다니는 상황이고 뭐가 나와야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현실적인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뭐 맞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어쨌든 보수 입장에서는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나 도구로 자기를 써달라라는 얘기가 저는 글쎄 뭐 울림까지는 몰라도 되게 맞는 얘기했다. 왜냐면은 뭐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중도에서도 좀 더 만약에 보수에서 한동훈을 택해 준다면 중도에서도 소구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원론적으로는 맞는했는데 다만 한 번 배신자는 그 바닥에선 영원한 배신자라서 제가 보기엔 사면이 어렵다. 참 힘든 길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우파라 국민을 배신한 거지. 그걸 꾸짖은 한동훈 대표가 뭘 배신자예요. 아니 저는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는 게 당연히 탄핵을 해야죠. 당연히. 뭐 그때 여당 대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지만은 집요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보수 정치를 망친 건 이 배신자론이에요. 진짜로. 맞아요, 2015년부터 11년째 지금 새로운 배신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망했어요. 보수는 진짜 이것 때문에. 거진호크님이 마도로스요? 뭔 맨날 바다를 건너라고 직격하셨습니다. 네. 이쁘게 봐주세요. 지금 막 당에서도 쫓겨나고 그런데.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근데 어제 지자 현역들한테 조기 사퇴 후에 예비 후보 등록하라고 권고했더라고요. 주제 넘은 얘기예요. 주제 넘은 얘기다. 왜냐면요.
공관위원장이잖아요.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옛날에 공천심사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공천심사위원장이 당의 공천 룰을 다 무시해버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소수의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공천 주고 싶은 사람 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에서는 공천 룰을 확실하게 만들고 공천관리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공천을 자동적으로 관리하게만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 바뀐 거거든요. 지금은요 공천심사위원장보다 더 권한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대단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 저분이 오랜만에 지금 완장 차가지고 일할 의욕이 넘쳐서 자기의 직분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역 단체장을 빼놓고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의 시의원들 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출마 안 하겠다고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현역 단체장한테 불출마 선언해라,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현역 단체장 지금 그거를 사퇴하고 등록을 해라, 선거 전 뛰어라, 이렇게 지금 협박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주제 넘은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주제 넘은 얘기도 맞고요. 왜 사퇴를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퇴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뭐 생기나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나요? 현직이면은 그러면은 그럼 역대 다른 모든 뭐 지자체든 뭐 이런 거든 다 국회의원도 그러면은 당내 경선하면은 배지 내려놔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정인을 지금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오세훈이나 이를테면은 뭐 박형준이나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런 사람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이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당내 분란만 생기고 있다. 어쩜 이렇게 계속 망하는 길로만 가는지 참 신기하다 개인적으로 진짜. 예.